환지 방식에 46, 47이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혈압 오르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10일부터 내용들만 이해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이제 내용들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환지 방식은 맨 위에 제목 좀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등이라고 나오죠. 시작.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등이라고 나와도 환지 방식이고요.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동그라미 현저히 높아. 시작. 현저히 높아서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려워요. 현저히 높아서 수용사용이 어려운 걸 우리가 환지 방식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면 수용 못하니까 땅을 바꿔주는 환지 방식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봐요. 그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럼 환지 방식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 토지의 상황을 본다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1번지라고 돼 있어서 50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번지라고 돼 있어서 6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4번지가 250이고 8번지에 대한 부분이 400이고, 그 다음에 10번지부터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1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다가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땅값이 너무 비싸 수용을 못하니까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에 동일한 가치의 토지로 이제 바꿔주는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환지 방식이란 말을 쓰게 돼요. 여보 말이에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지가가 현저히 높아 베리베리 익스펜시브 혼돈이 다까이데 싸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1번지 필지가 만약에 전답의 토지였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토지를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환지를 얼마나 줄래? 라고 계획을 하는데 환지에 가봤더니 여기는 대지를 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답이었던 걸 그러면 250만 준다 하더라도 1번자는 화낼까요? 땡큐입니다 이럴까요? 그래서 이런 거 아는 게 벌써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처음 오신 분은 아니 왜 반밖에 안 줬는데 왜 땡큐라고 해? 왜 땡큐? 여긴 돼지잖아. 돼지 말고 돼지. 그래서 전답인 거를 돼지로 준다고 하는데 절반이면 많이 준 거예요. 그렇죠? 10배 이상 비싼데 땅값이 전답보다 돼지가.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가서 동일한 면적을 안 줘도 환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의를 봐서 청산금이 없이 환지하는 우리는 뭐라 불러? 적응환지한다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적응환지. 청산금이 없이 환지한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적응환지 이루어지고 이렇게 1번자가 토지를 뺏긴 비율은 50%죠. 얼마? 50%. 부담률은 몇 프로? 50%를 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너무 가혹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환지 계획 정할 때 위치, 지목, 면적, 위지면, 토수이원, 환지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환지 계획을 만들어줘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2번자 같은 경우는 적응환지는 아니었고 뭐였다? 예를 들어 가만지 할 수도 있다. 가만지. 환지할 땅보다 줄일 수 있고 가만지 했다면 청산금을 뭐 하면 된다? 교부하면 된다. 가만지 했는데 청산금 징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 교부해. 알았지? 내 귀가 잘 들려. 그리고 네 번째 오해하지 말고 4번째 필지는 뭐다? 조금 과소하니까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환지할 수도 있죠.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적응환지가 원칙이고 가만지, 증환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13번지, 15번지는 150밖에 안 돼서 너무 과소하니까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주지 않아요. 이거 우리 뭐라 하냐면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시작. 과소토지 환지부지정. 제가 그림책에 지금 그 부분을 똑같이 그려놨으니까 내가 왼쪽 밑에 가서 체크했다면 왼쪽 밑에 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 그러면 13번지, 15번지는 뭐다? 과소하다고 환지를 안정할 수도 있는데 10, 11, 12, 14번지 애들은 우리는요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야. 그러면 얘네 토지 건물 소유자가 신청했다면 알았어. 원하면 줘야지 뭐. 그래서 나한테 처분할 권한이 있는 토지가 있거든. 그 위에 내가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상가 지어가지고 10번지, 11번지, 12번지, 14번지 구분 소유권, 공유 지분권을 줄게.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입체 환지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말은 평면 환지고. 입체 환지는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소한 토지의 처리는 세 가지인 거예요. 조금 작으면 증환지하고 너무 작으면 환지를 제외시켜 버리고 그리고 소유자들이 원하면 입체 환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 건 8번지의 소유자는 전혀 과소하지 않은데 내가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한다. 시작.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한다. 이걸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은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매번 얘기하듯이 환지 방식 얘기할 때 임차권자 동의를 얻는 건 8번지밖에 없어요.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왜 그럴까요?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하는 거는 소유자가 원해서 안 하는 거지 과소 토지인 것처럼 작아서 강제적으로 잘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의권자 동의 받아야 되는 거지 지 맘대로 뭐가 된다? 맘대로 부지정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환지 방식 나올 때 임차권자 동의는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거만큼이에요. 입체 환지할 때 임차권자 동의 없어요. 환지 부지정할 때 임차권자 동의 없어요. 알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환지 계획 만들어서 다 환지 주고 나면 남은 땅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남은 땅은 뭐라 불러 우리가? 보류지. 채비지 있다. 뭐라고요? 보류지. 남겨놓은 땅 보류지. 근데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라는 걸로 정해서 봐봐.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시작.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가 봐봐. 보류지 해봐.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가 있다 이 얘기인 거야. 보류지 남겨놓은 땅 중에서 채비지가 있어서 비용 충당 목적 처분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머지 땅들은 이제 도로 공원 같은 거 넓히는 공공시설을 뭐하죠? 확충하면서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지 방식은 이게 가만히 보면 괜찮은 사업인 거야. 초기 자본금 들어가는 게 없잖아. 그렇죠? 다만 단점은 소유자가 살아있어 시끄럽고 그리고 개발 이익을 각각의 소유자가 먹는다는 게 공익상 환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환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소유자 입장으로 본다면 환지로 했으면 좋겠는 거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시행 방식은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지정권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정권자가 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개발 계획 만들 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환지 방식. 물론 중간에 바꿀 수는 있지만 수용해서 혼용으로, 혼용해서 수용으로 이런 식으로. 환지로. 이해 가셨죠? 조금전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 정도. 이게 이루고 있는 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선풍기 바람이 막 세가지고 눈 따가울 때 이러고 있는 거거든 보통. 근데 계속 이러고 있네. 눈 좀 떠봐봐. 봐봐요. 이게 아주 내가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학원만 오면 맨날 눈 떠라 그만 자라.
집에만 가면 좀 자라 이 자식들아. 맨날 이 얘기. 근데 집에 가면 11시 넘거든요. 근데 앉아. 한다는 말이 아빠 보려고. 날 봐서 뭐 하려고. 자. 앉아는 거야. 미치겠어.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화상 수업 하잖아요. 선생님만 떠들어. 앞에서 자 이렇게. 그럼 1시, 2시에 잠이 오나. 잠이 졸립지 안 졸렸겠어요? 1시 자니? 그렇죠. 그리고 나 먹는 거 다 따라 먹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계란 삶아오면 아빠 한 입만. 아유 진짜 니네 먹어 다 아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환지 만들어요. 어느 집이나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환지 계획 만들고 나서 뭐가 되죠?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밑에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 되면 이쪽으로 권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밑에 뭐라고 나오죠? 권리 이전되고 청산금이 확정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나오죠? 14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14일 이내에 등기해라. 근데 그 옆에 한 개만 써볼게요. 다른 등기 제한이라고 써보세요. 다른 등기 제한. 시작. 다른 등기 제한. 그러니까 가운데 맨 밑에.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환지 처분되고 나서 14일 이내에 등기를 치면 돼요. 촉탁 신청을 하는데 처분 요건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되면 권리는 넘어오는 거야. 이건 법률의 규정의 물권 취득이니까. 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4일 내에 등기를 촉탁한다 신청하는데 요 환지 오른쪽에 환지의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는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타등기 제한, 다른 등기 제한. 제가 저번 주는 정비법에서도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작년 정비 기출이었거든. 다른 등기는 제외한다. 시작. 제한한다. 그렇죠, 여러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환지 등기를 한 다음에 다른 등기 들어와야지 환지 받는 자의 권리를 안 뺏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나오죠?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환지 예정지. 예정지는 정할 수 있어요? 정해야 돼요? 거기 캔이라고 대문자에 써있다 크게 아주 그냥. 그죠? 근데 환지 예정지를 왜 정하는 거냐면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돼가지고 사업이 끝나려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야 1번자야 너 토지 앞으로 사업 끝나면 욜로 환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신경질 내지 말고 종전에 500은 못 쓰고 예정지 250에 가서 종전 마취로 쓰게 해줄게. 그러니까 뭐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마. 안 한다고 하지 말고 환지 처분 될 때까지 250에 와서 예정지에서 종전 토지 마취로 편하게 써 라고 예정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사건 제한이 최소화되니까 소유자가 안 한다고 징징댈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예정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잘 들어봐. 종전에 500은 못 쓰고 시작. 종전에 500은 못 쓰고 예정지에 250을 쓸 수 있는 거야. 예정지에 250을 쓸 수 있다. 두 팔 들어봐. 종전에 500은 못 쓰고 예정지에 250은 쓰고. 무슨 놀이기구 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이건 500은 못 쓰고 250을 쓴다는 얘기야. 그 의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채비지는 예정지는 지정의 의무가 없음에도 대부분 지정하거든. 그 이유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요 채비지를 미리 팔 수 있게 해줘요. 원래 환지 처분돼야 파는 건데 써있지 거기. 예정지는 사용수익 처분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정지를 팔게 해준 채비지를 팔게 해주니까 예정지를 정해서 미리 팔고 싶은 거지. 비용 충당하려고. 그럼 봐봐. 요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돼서 시행자로부터 을이 토지를 샀어. 그럼 을은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시행자가 판 채비지를 산 거니까 을은 환지 처분으로 권리를 얻은 게 아니야. 그 전에 얻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권리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돼서 환지 처분되기 전에 이미 시행자로부터 의리 산 거거든. 그럼 이거는 환지 처분으로 을은 권리를 얻은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권리를 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비지는 환지 처분되고 나서의 채비지와 환지 처분되기 전의 채비지 구분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도 조문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47페이지 왼쪽 위에 그래서 뭘 만들자? 환지 계획을 만들자. 시작. 환지 계획을 만들자. 그러면 환지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왼쪽 위에 보면 누구 인가를 받을까?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지정권자 인가가 아닌 건 이것뿐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지정권자 권한이 아닌 거 두 가지. 도시개발채권 승인 행장. 까먹었어요. 도시개발채권 승인 행장. 환지계획 인가 특도시군구. 요 두 가지는 지정권자의 권한이 아니에요. 지금도 특도시군구죠. 그러면 환지계획 내용은 뭐라고 나와요? 여기 환지를 설계하자. 여기죠. 환지를 설계하고 필지별로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근데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순간 합격했나요? 합격은 언제 알아요? 시험 보고 나서. 마찬가지. 계획을 세울 때 청산 대상은 알 수 있어도 청산금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과 나와봐야 알지.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 돼봐야 하는 거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요. 청산금 결정은 환지계획 내용일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내용에서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 그런 거를 왼쪽 위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미하다고 인가받지 않는 변경 두 가지 외워야 돼요. 작년 문제였죠. 봐봐요. 종전의 토지가 하필 분필됐어요. 종전 토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지계획이 변경됐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 또 인가받진 않아요. 여기 작년 문제였어요. 종전 토지가, 여기 봐. 종전 토지가 하필됐다, 분필됐다. 그럼으로 인해서 환지계획 변경이 된다는 당연한 겁니다. 그 또 인가조사 발부라는 건 너무 사업이 지연되니까 안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전의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또 할 필요 없다. 그죠? 한 번씩 나왔던 얘기야, 그게. 경미한 환지계획인가. 그리고 왼쪽 밑에 뭐가 나오십니까?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별표 임차권자 동의 얻어라. 그게 뭐죠 아까? 요거 8번지. 됐죠? 게다가 입체환지 반대말은 평면환지. 이해갑니까? 입체환지 읽어봐요. 시작.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채비지 등은 시행자는 사업 필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뭘로?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뭐다? 채비지로 정하여 비용 충당에 사업 필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류지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채비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본다면 환지 예정지가 나와요.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가 있다면 아울러 지정해라. 이건 임차권자 동의를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봐요. 요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었어. 그런데 예정지가 지정되어지면 임차권자도 예정지를 쓰겠지. 그러니까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임차권자 동의를 받으라는 말은 아니야. 임차권자 동의는 8번째 하나야.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 여기 하나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됐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사용수익 정지 별표.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동그라미 예정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 봐보세요. 예정지가 어디죠? 여기죠. 예정지. 시작.
그러면 예정지 250은 쓸 수 있고 종전에 500은 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종전에 500은 쓸 수 없고 새로운 250을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심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용수익 정지. 그래서 종전권 못 씁니다. 요즘만 4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요. 채비지는 사용수익도 되고 처분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계산 문제는 나중에 7월 달에 문제 풀 때 할 거야. 계산 문제는. 지금은 됐어요. 오른쪽 위에 봅시다. 환지 처분입니다. 말이에요. 환지 처분. 근데 그 오른쪽 위에 주황 색깔 환지 처분이 있죠? 그 위에다가 준공검사라고 써봐요. 환지 처분 위에다가. 그럼 준공검사하고 화살표해봐. 이렇게. 환지 처분 쪽으로. 환지 처분 제목 위에 공간 있잖아. 거기다가 준공검사라고 쓰고 화살표해봐. 환지 처분으로.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먼저라는 거야. 제 얘기는. 오해하지 말게. 그러면 준공검사가 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환지를 처분하는 거야. 환지 처분 밑에 써있지. 준공검사가 되고 나면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하라고. 이해 갑니까? 그거 혼동하지 말라고요. 나 좀 봐봐요. 그러면 봐봐. 준공검사가 만약에 안 났어. 환지에 대해서.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 났으면 이게 아직 처음 만든 토지이기 때문에 성토하고 절토하고 매립하면서 이게 등등 평평을 맞춰놨지만 가다 보면 어딘가에는 훅 꺼지는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준공검사해보고 안전한지 위험한지 다 확인해 본 다음에 뭐 성토 작업하고 그리고 나서 토지를 이용해야지 안전사고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 준공검사 되기 전까지는 환지를 쓸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준공검사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화살표 되어 있지 밑에?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으면 쓸 수 있어요. 예정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정지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채비지는 관계없어요. 채비지는 원래 시행자 거라 준공검사 존부와 관계없이 시행자에게 사용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논외라는 게 오른쪽에 써 있을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것만 3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정리하면 준공검사가 먼저야. 그리고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환지 처분되고 나면 그 다음에 등기하는 거야. 순서가 따지고 보면. 이해 가시겠죠? 그 라인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 발생은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넘어온다. 시작.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환지 처분 됐어.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종전권 소멸하고 그리고 다음 날 되면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됐죠? 그래야 안 만나는 거지. 그러면 지금 환지 처분 됐다면 종전권은 오늘 자정되기 전 끝나는 때 소멸되고 다음 날 오른쪽 게 발생하는 거야. 그래야 서로 안 만나거든. 어떤 분이 이거랑 다른 땅인 줄 알아요? 같은 땅이에요. 시간적인 갭이 있다 뿐이지. 이건 사업 전, 이건 사업 후. 이해 가셨습니까? 됐죠? 우리 지금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 와 있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항상 외워줘요.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발생은 다음 날이고 소멸은 끝나는 때인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종전 토지의 전속. 이거를 물어보는 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첫 번째 거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 토지의 전속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X란 말은 뭐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X 위에 써봐.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X란 말의 의미는 뭐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종전 토지 그냥 있단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하나 물어볼게. 또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 1번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토지로 넘겨오는 거죠. 다시 얘기해요.
종전에 이 토지를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 토지니까 트럭에다가 토지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토지를 가져와서 내 토지에 털어놔야 되는 거죠. 토지가 어떻게 움직여요? 부동성이 있다고 안 배웠어요? 토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권리가. 그럼 봐요. 만약에 권리가 넘어오는 건데 봐봐. 종전 토지 500에 대해서 500 자체에 대한 재판상 출입금지 가처분이 있었어요. 종전 토지 500에 대해서 건물을 허가받지 않고 줘가지고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어요. 그 말을 안 들어서 행정 대집행을 했어요. 그런 행정상 처분이 있었어요. 어디? 종전 토지 500에 대해서. 그러면 그 토지 500의 출입금지 가처분이고 그 토지 500의 행정 대집행이지 새로 오게 될 250이 아니야. 어떤 분이 그게 그거 아닌가요? 똑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면적이 달라져. 같은 땅이라 볼 수 없어, 위치가. 이해갑니까? 그러니 종전 토지 자체에 대한 처분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머뭅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 그리고 지역권도 그래서 종전 토지에 그대로 머무르는 거야. 요역지가 여전히 맹지야. 그래서 승역지 토지가 없으면 댕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종전 토지에 그대로 지역권이 있는 거야.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 사업이 돼서 요역지가 맹지가 아니라 도로에 접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승역지 저건 필요 없잖아. 이해갑니까?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 끝나는 때 소멸돼. 이제 지역권 알죠? 지금 날짜가 몇 월인데 안다고 믿어. 표정은 시간 없어. 봐봐. 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입체 환지건 저당권이건 다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또 보류지도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채비지도 마찬가지. 그러면 채비지는 요것도 주의해.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그리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권리 취득합니다. 봐봐. 그러면 여러분, 보류지 중에 채비지는 시행자 거라고 했죠? 그러면 채비지를 제외한 보류지는 뭐야? 공공소유용지야. 그러면 채비지를 제외한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라 함은 공공시설 관리청을 얘기하는 거야. 굳이 얘기하면. 안 적어도 돼. 이해만 해. 그렇죠. 그러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취득하고, 아까 봤던 이게 봐, 이미 처분된 채비지, 예정지가 지정돼서 시행자가 이미 처분한 거 있지.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 오른쪽 밑에. 유일하게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 아닌 게 이미 처분된 채비지입니다. 됐죠? 하지만 실제는 봐봐, 환지 예정지 지정돼서 요 자리에서 시행자로부터 을이 토지를, 채비지를 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별 차이가 없어. 왜? 등기 여기서 하거든. 등기 이때 하는 거야. 여기 지금 환지 예정지에는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어. 종전 걸로. 등기 못해. 환지 계획상 토지일 뿐이지 종전 토지 계획 등기 안 돼 있거든 아직까지. 그러니까 실제는 뭐야? 나중에 등기 칠 때 같이 해. 그러니까 별반 차이는 없어. 이해 가셨죠? 그래서 봐봐, 요때 채비지를 산 을은 불안하니까 신탁을 해. 신탁재산 보호받으려고.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야지 안 건드리니까. 신탁법에 의해 가지고. 아이고 괜히 얘기했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건 적을 필요는 없고. 가운데 맨 밑에 볼게요. 청산금이 있습니다. 청산금, 그러면 증환지했다, 청산금 징수하고, 가만지했다, 청산금 교부하면서 청산금을 징수 지급하죠. 그럼 가운데 맨 밑에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잘 외워.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다음 날 확정돼. 청산금에서 확정이란 말은 다음 날이 꼭 있어야 돼.
뭐라고요? 청산금에서 확정이란 말은 뭐다? 다음 날이 꼭 있어야 되니까 오해하면 안 돼.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다음 날 확정돼. 다만 봐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어. 봐봐요.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환지를 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13, 15, 8번지 환지를 정하지 않은 땅은 오른쪽에 환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들은 뭐야? 청산하고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들 청산할 때 원칙대로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해서 환지 처분 다음 날 공급해줘. 확정되면서. 그러면 이 오랜 기간 동안 얘는 뭐 하는 얘기야? 기다려봐. 이거 아니야? 그럼 가만 기다리겠어? 맨날 사무실에 와가지고 청산금 줘 시작 저 이러면서 계속 징징대. 아우 시끄러 죽겠네. 야 알았어 먼저 줄게. 그러면 얘들은 환지 처분 전이어도 그 당시에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어. 가운데 맨 밑에 그게 청산금 결정 교부 특례야. 의무는 아니야. 하지만 하도 징징대니까 먼저 결정해 교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단 얘기야. 그래야 조용하지 사무실이. 맨날 와 징징대봐 시끄러 살 수가 없어.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다. 이자 준다면 다 한다. 뭐라고요?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교부한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돈 있을 때는 꿔줄 데가 없고 꼴라 그러면 더러워서 못 꼬겠고 그렇죠. 참 그래 돈이 악의 근원이야. 그래서 모든 돈은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관리할게. 도깨비도 아니고 뭐. 봐봐요. 소멸시효 몇 년?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안 받아가면 공탁할 수 있어요. 안 받아가면 공탁. 그리고 안 내면 강제징수. 근데 강제징수는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위탁. 수수료 4%. 됐습니까? 어디 가나 비행이면 징수위탁. 수수료 4%. 처음 받으면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문제풀이 본게임 들어가면 요것도 맞아. 그러면 7월 달에 예상 문제 풀 때 이거 이론 안 보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수업하면은 30분은 문제 풀고 이론 보고 그 진도에 맞춰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굳이 뭐 문제집을 먼저 풀어오면 좋지만 문제집 안 풀어왔다고 수업을 안 듣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도 들으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부담 갖지 말고. 됐어요? 우리 평소에 문제 보는 건 맞추려고 보는 건 아니야. 공부하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 맞아보고 마무리합시다. 9번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환지 계획 및 환지 예정지와 관련된 설명 틀린 거라고 나와요.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펼쳐봐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잘 읽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지정권자 인가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시군구. 3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펼쳐봐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그게 어디죠? 이거 13, 15 과소 토지 환지 부지정. 이해가시겠죠?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맞죠?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 가로해봐요.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 입체 환지. 4번은 뭐다? 입체 환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환지 예정지 동그라미.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이거 종전권 쓸 수 없다. 종전의 500은 못 쓰고 예정지인 250을 쓴다.
시작. 여기 봐. 종전에 이 500은 못 쓰고 예정지인 250을 쓴다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 나올 때 요 답으로 4번이나 나왔었어요. 종전 건 쓸 수 없어요. 예정지에가 쓰란 얘기지. 한 번 더. 종전에 500은 못 써요. 또 예정지에 250은 써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내용에서 X. 답은 5번. 없다. 있다가 아니고 10번. 환지 처분입니다. 틀린 거.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근데 여러분이 이 지문을 보면 아니 왜 갑자기 종전토지로 봐요? 이런 분이 되게 많아요. 주어가 뭐죠? 주어. 환지 무슨 고된 날에 주어를 물어봤는데 뭐라고요? 환지는 여기 봐. 환지 이게 봐봐.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오른쪽 거야. 환지는 이거야. 오른쪽 거야.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 되면 여기 봐.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 되면 얘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그러니까 다음 날 권리가 넘어왔다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꾸 종전토지로 본다고 하니까 갑자기 왜 종전토지예요? 주어가 환지는이잖아. 환지는 이거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되면 얘를 뭐로 본다고? 종전토지로 본다고. 그 말은 권리가 넘어왔다는 얘기라고. 안더스탠드?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 있던 권리 이거죠. 종전토지 언제 소멸돼?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그래서 맞는 지문.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 항상 이어가지고 뭐 다음 날이 끝나는 때로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해. 소멸은 끝나는 때야. 발생은 다음 날이고. 그래야지 전자와 후자가 안 만나니까. 이해가십니까? 맞는 얘기. 4번. 이미 처분된 채비지 이거죠. 예정지가 지정돼서 이미 처분됐어. 그러면 요 을은 환지 처분 전에 권리를 얻은 거니까 의미상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하도록 맞는 질문이죠. 47 오른쪽 맨 밑에 있고. 그런데 5번 좀 읽어봐요. 시행자는 가로에 봐. 다른 등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했어요? 다른 등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 30일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한다. 다른 등기 제한이라고. 다른 등기 우선이 아니고. 이해갑니까? 가로한 부분이 X지. 뭐라고요? 다른 등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등기가 우선이란 얘기잖아. X. 그리고 30일도 아니야. 14일이야. 좀 더 정확히 틀리게 하려고. 또 오해할까 봐. 이해가셨죠? 정답은 몇 번? 5번. 작년도에 정비법에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환지 등기 될 때까지, 관리 처분된 거 등기될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제한합니다. 왜? 이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정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오늘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목차 아시면 되고 다음 주는 또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정비 사업이 지금 가만히 있어봐. 얘기 좀 하게. 가방에 있다 싸.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4월 10일인가 좀 바뀐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행령이 7월 달에 나올 건데 다음 주는 제가 개정된 걸 좀 얘기해 줄 거예요. 저번에 시간 없어 못했는데 다음 타임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관련된 거 몇 가지 부기할 거니까 그렇죠. 포스트잇 필요할 수도 있어요. 프린트를 줄까 하다가 시행령 그 나오면 주고 다음 주는 일단 있는 조문 내에 설명만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금 부기해야 되니까 포스트잇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